시민 입장에서 왜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?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예, 그리고 제가 그 젊은 시절에 30대 초반 때 중국에 가서 나이 60이 다 될 때까지 그곳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죠. 그래서 산전수전을 겪었습니다. 제가 그쪽 사회를 책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부딪혀가면서 좀 압니다. 그 중국 사회를 모르고 신문이나 책을 통해서 공부하셔서 유튜브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뭐 그런 어떤 그 통계 자료라든지 여러 그 문서상 나오는 여러 지식들을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그 현장에서 제가 깊이 체험하고 직접 겪고 봤기 때문에 좋은 거는 좀 배워도 좋지만 나쁜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노후에 한국에 와가지고 좀 노후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. 나이 조국이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이곳에 있고.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회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. 이번 해 6월 달에 부산 해운대에서 어떤 시위대들이 있었는데 그 해운대 경찰서인지 그 부산 기동대인지 잘 모르겠어요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시위대를 호위했습니다. 아마 그거 광화문이나 용산 같은 데서 그런 시위를 했다면 대통령실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. 내가 결코 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. 명예훼손으로 많이 고소를 하셨더라고요, 윤석열 대통령이. 근데 저는 이제 그 사건을 볼 때 그건 확실히 명예훼손 모욕의 현장범이에요. 그 앞에 선두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을 했던 그 구호가 있습니다. 그 구호가 윤석열 전쟁광 미쳤다는 거죠. 윤석열 미쳤다 그런 말이에요. 그리고 윤석열 이꼬르 미군을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. 거기 양쪽으로 젊은 군인들이 이렇게 사복을 입고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. 피자집이라든지 그 해운대 그 길에. 제가 한눈으로 봐도 머리카락이 짧은 그 외국 군인이었습니다. 아마 그때 뭐 한국에 들어왔던 어떤 군함이나 그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군인들이 꽤 많았어요. 그 자리에서 미군 나가라고 외쳤습니다. 그것도 아주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그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째려보면서 제가 만약에 그 군인들 입장에 대해서 섬찟할 것 같아요.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니면서. 그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았는데 한 20대 여학생들로 보였는데 환한 표정이죠. 근데 이제 그것을 경찰이 현행범들인데 그럼 되겠습니까? 그 바로 직전에 북한에서는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었는데 그래서 엊그제도 이제 러시아에서 한국을 위협하는 그런 논평을 냈지 않습니까? 그 북한은
러시아와 연계해서 그렇게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한미 동맹을 깨고 싶습니까? 그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분명히 아니에요.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분명히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. 그들이 이제 군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런 모욕을 당하고 군인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째려보면서 모욕적인 말과 태도를 이렇게 보였거든요. 불량하고 그걸 보고 복귀해가지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? 저도 이제 외국에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 나라에 있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. 우리 국민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원합니다. 얼마 전에 제가 그 젊은 세대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문조사를 했던 것을 봤거든요. 어떤 대학 교수님, 경희대인가요? 그래서 보니까 젊은 층들도 원합니다. 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. 요즘에 경제라든지 군사 외교 이런 것들이 독자적으로 한 나라의 힘만으로 해나갈 수가 없잖아요. 다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연계해서 이렇게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져서 어떤 불상사가 있을 때 자동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개입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미국과 군사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져 있는데 그것 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? 그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? 근데 그들이 하는 선동이 먹혀들어요. 저도 그 경찰들이 이렇게 옆에 서서 어떤 그런 것들을 제지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이렇게 볼 때 그건 내가 호위무사 같이 보였어요. 그들이 기고만장하게 그렇게 떠들었습니다. 경찰들이 옆에서 그들을 지켜줬어요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. 그거 기동대든지 부산경찰청이든지 해운대 경찰서든지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일국의 대통령을 그 많은 외국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쳤다고 말하는 거. 그건 모욕죄예요. 그거 명예훼손 아닙니까? 그 현장범을 그렇게 호위무사처럼 해서 그런 목적이 무엇일까요?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돼 있어요? 그 양 진영에서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양 진영의 기득권 세력이 원하는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지 이 기득권 세력이 이익이 많은지 그건 공통 분모가 있어요. 부패한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. 중국에는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이 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. 그렇지만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는 좀 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반부패, 부패한 그런 관리들을 처벌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. 그들은 한번 잡으면 한 사람을 털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 이렇게 300조 200 몇십조 100 몇십조 이런 건 100 몇십조 이런 거는 뭐 작은 거예요. 300조가 넘는 한 사람이 그런 것도 몇 건 있었습니다. 한 사람 건들. 여러분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? 한국에서 몇십억, 몇백억 그렇게 해먹잖아요? 그것도 이제 모으면 큰 돈이 되겠지만
왜 경찰서에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? 왜 경찰 제복을 입고선 한미동맹을 깨지 못해서 그렇게 난리예요.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백주대낮에 대통령을 모욕하면서,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, 시민 여러분. 저는 양쪽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해요.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잘못했습니다. 외교도 잘못했어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? 그렇게 노골적으로 뭐 경제는 중국, 뭐 군사 외교는 군사 안보는 미국, 뭐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그 외교 관계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쁘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?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정권 물러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고,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아달라고 국민들이 표를 드렸어요. 그런데 최근까지 중요한 것들을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. 최근에 와서 뭐 문다혜 씨 그 일로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, 글쎄, 문다혜 씨 그 마약 검사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은 들어가면 아마 다 할 거예요. 그 이태원에 술만 먹으러 갔겠습니까? 모든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. 왜 문재인 정권 때 그 버닝썬? 그 마약 사건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 덮어버렸습니까? 경찰에서 일어난 그 일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고, 그 강남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일어난 범죄를 그 조직 안에서 수사하고 끝내게 그렇게 덮어버렸습니다. 우리나라 언론들에서 보도하지 않았어요. 자세히 영국의 BBC가 한 50몇 분 분량의 그런 영상을 만들었죠. 우리나라 이 언론들도요, 그 민감한 거,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건 다루지 않습니다. 제 참 마음이 아프고요. 아마 이런 부패한 자들은, 제복을 입은 부패한 자들, 아마 우리가 부패 공화국으로 가기를 원할 겁니다. 그러면 300조 해먹을 수 있겠죠.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보다 더 그 어떤 그런 식으로 흘러갈 때 더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도 중국은 그 300조, 200조, 100조 그렇게 해먹는 사람들을 잡아내잖아요. 이렇게